여기 한국으로 징벌적 파견을 오게 되었다는 BBC 촬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고성을 지르며 다툼을 벌이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숙소에서 나온 한국인 여성이 그들에게 첫마디를 땜과 동시에 그들은 모두 경악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담긴 그들의 영상은 전 세계로 방송되며 현재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한국에 대한 어떤 영상을 공개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올리버 벤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BBC에서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야근을 하던 와중 팀장님이 난데없이 충격적인 말을 해오셨거든요. 우리 팀은 한국으로 갈 거야. 그는 마치 일기예보를 발표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올리버, 내가 책임지고 팀원들을 통솔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원래 팀장은 책임감 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팀을 맡아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요? 당연히 제 즉각적인 반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남한이요? 차라리 북한이 낫죠. 북한에 대한 보도를 내보낸다면 최소한 전 세계에 관심을 끌 수는 있을 테고 그건 제게 있어 큰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이요? 아무도 저희 영상에 관심을 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건 그저 콘텐츠일 뿐입니다. 전문적인 언론 취재를 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고요. 농담하는 거죠? 저는 반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건 징벌적 파견이에요. 유럽에도 많은 인상 깊은 국가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으로 가라는 건가요? 그러자 팀장은 눈도 깜빡이지 않더군요. 국장님의 지시야. 요즘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유럽 전역에서 인기 폭발이라고 하더라. 당연히 나 또한 한국은 과대평가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언론사지 빌어먹을 예능 채널이 아니지. 나는 이런 커리어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파견 따위는 가지 않을 테니 내가 알아서 잘해봐. 억울하면 나보다 먼저 입사하지 그랬어? 저는 그대로 팀장의 따귀를 걷어붙이려다가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저는 책임져야 할 팀원들이 생겨버렸거든요. 몇몇은 한국은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 수준 이하의 국가 아니냐며 자신이 그런 국가로 파견을 가기 위해 힘들게 BBC에 입사를 한 줄 아냐며 맹렬히 따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만이 있는 모든 팀원들을 달래며 한국 파견을 준비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은 제가 알던 공항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공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유럽 공항에서는 눈만 돌리면 찾아볼 수 있는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직원, 그리고 그러한 직원과 싸우고 있는 공항 이용객들은 적어도 인천에서만큼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섬뜩할 정도로 기분 좋은 질서만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인천공항에서는 세관 신고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는 불친절한 직원이 색종이처럼 공항 이용객들에게 던져대고 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얼굴 인식, 디지털 세관 신고서 등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기에 저희 모두는 마치 중요한 출입국 절차를 건너뛴 줄 알고 오두방정을 떨 뿐이었죠. 한국인 직원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분명 저 개발도상국 촌놈들, 요즘은 디지털 시대인 거 몰라? 지금 시대에 누가 빌어먹을 종이를 사용한다는 말이야? 설마 너희 국가에서는 아직도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그저 예의 바르게 웃으며 여기는 한국입니다. 저희는 종이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은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순조롭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기자 생활을 허투루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지나치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위기 상황은 얼마 안 가 곧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장비 담당자였던 톰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질러오기 시작했거든요. 말도 안 돼. 저희의 장비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인천공항 잘못일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저희는 거의 수억 원에 달하는 카메라 장비들, 그리고 촬영용 고해상도 드론과 마이크, 조명 키트, 백업 서버를 한국으로 챙겨와야 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므로
저는 톰에게 모든 라벨이 잘 붙어 있는지를 3번이나 확인시켰는데 톰은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의 짐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장비가 없는 저희였기에 촬영은 당연히 물 건너갔어요. 하지만 그건 2번째 일이었죠. 저희가 고가의 장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해곡감이었거든요. BBC에서 저희에게 수억 대의 민사소송을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영국 출신입니다. 도저히 잃어버린 짐을 되돌려 받을 기대가 안 되더군요. 공항에 문의해볼까요? 영국 공항이라면 저희에게 기다리라는 대답만을 반복하다가 6개월 후에야 결국 당신의 물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성의 없는 복사 답변만을 보내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저희의 잃어버린 짐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 마음이 약한 몇몇은 이러한 좌절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다니 저희의 인생은 통째로 망해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공항 이용객들의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인천공항이지만 저희는 그러한 공항의 분위기를 완전히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인천공항 사고 조정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한 여성이 저희에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영국에서는 아이가 혼자 울고 있어도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은 아니고 나는 내가 할 길이 바쁘니까라며 그저 무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저희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저희의 사정을 전부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해외에서 사직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던 책임감 없는 톰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인천공항 측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인천공항 측이 반드시 책임을 지라며 역정을 내더군요. 그는 분명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던 걸로 보였지만 그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톰의 주제도 모르는 무례함에도 이 한국인 직원은 너무나도 여유있게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편 번호와 출발 시간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러고는 그녀는 10분만 기다려보라는 말을 끝으로 어디론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회의적인 시선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10분이라고요? 영국에서는 고객 서비스 전화가 평소보다 많은 통화량을 알려주는 자동음성에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0분이라고 합니다. 끝도 없는 계산줄을 보고도 옆 계산대 직원과 떠들며 태업을 일삼는 마트캐셔가 다시금 자신의 업무에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10분이라는 시간의 가치는 영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인 직원은 다시 돌아왔어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당신의 장비는 잘못된 항공편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히드로 공항 43B 게이트의 안전한 화물칸에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항공 직원이 해당 지점에서 근무 중이므로 당신의 물건은 가장 빠른 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보를 어떻게 10분 만에 받아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건 영국이 가진 뒤처진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은 이러한 제 의문의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올 뿐이었죠. 딱히 놀라울 것도 없어요. 인천공항은 전 세계 물류 흐름의 허브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류 및 교통이 오가는 공항인 것 아시나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항 간 실시간 통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항 최초이자 유일하게 RFID 태그 화물 추적, 위성 위치 추적, 대륙 간 항공사 직원 조정 기능을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가진 게 바로 인천공항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천공항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짐은 영영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천공항은 굳이 따지자면 전 세계 공항 및 항공사와의 관계에서 항상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와 교류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 측이 손해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수화물 추적 시스템은 다른 국적의 항공사 간 데이터베이스 API를 통해 동기화될 수 있고 당신의 짐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워가 약한 다른 공항이었다면 아예 추적 요청 자체를 거부해버렸겠죠. 한국을 선택한 당신의 결정이 결국 당신을 위기에서 구출해낸 것입니다. 저는 숱한 파견 경험이 있기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기술력이자 서비스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유럽 파견을 다니면서 보안 검색대 직원이 캐리어에 넣어놓은 제 고가의 귀중품들을 훔친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공항 이용객들을 보호해야 할 공항 직원이 오히려 공항 이용객의 물건을 훔쳤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제 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 및 시스템, 그리고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진정으로 바라는 듯한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저희 모두를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분명 장비를 정상적으로 실었고 모든 것은 인천공항의 탓이라고 우겨대던 톰은 이젠 아예 미친 척을 하며 아무튼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며 누나를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한국 공항은 그런 톰을 보고 그래, 개발도상국에서 온 내가 뭘 알겠어?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이를걸? 이라고 말해오는 듯한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더군요. 저희를 도와줬던 한국인 공항 직원은 이미 자신은 다음 인천행 직항편에서 장비를 이송해달라는 양식을 제출했고 대한항공은 히드로 공항에서 우선 화물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희의 짐은 가장 빠른 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해왔거든요. 심지어 한국 공항에는 짐 배송 시스템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저희의 숙소 주소를 알려주면 해당 주소로 수화물이 공항에 도착한 지 24시간 이내에 배송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불친절과 거만의 끝을 보여주는 영국 공항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으로 모자라 이 모든 것이 무료로 그리고 24시간도 안 되어 배송을 완료시키는 미친 수준의 배송 인프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요? 영국에서는 기본적인 택배 배송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공항 짐 배송 서비스요? 영국에서 그런 서비스를 기대하지 마세요. 공항 직원에게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면에서 영국을 아득히 능가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한국인 직원은 그것 말이 안 된다며 머리를 감싸쥐는 저희에게 실시간 항공편 통합이 가능한 수화물 상태 추적 링크까지 제공했기에 저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의 상황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이 저희 모두를 구렁텅이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추적 링크에는 장비의 비행 경로, 예상 도착 시간까지 전부 계산해 주었기에 아무런 사정고지 없이 집에 불쑥 찾아와서는 집에 없으면 다음날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영국의 택배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저희 모두를 완전히 경악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일련의 사건들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고가의 촬영 장비들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저는 저희 팀이 따로 챙겨온 휴대용 캠코더와 각종 가벼운 장비들로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며 가벼운 영상을 제작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 말에 모든 팀원들은 그렇게나 한국행을 못마땅해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거의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리며 제 말에 흔쾌히 동의했죠. 그렇게 저희의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로 향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공항철도 익스프레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지하철이란 얼마나 끔찍한 대중교통인가를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였거든요. 발권기는 고장나 있는 상태일 것이고 아니면 다음 열차에서 기관사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여 해당 노선이 임시 취소되었다라는 황당한 고지를 하고 결국 다음 열차까지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플랫폼 내부로 진입했을 때 한국은 저희에게 충격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발권기 키오스크 화면은 선명한 색상과 6개 언어의 뚜렷한 인터페이스로 밝혀졌습니다. 영어 설명은 매우 직관적이었기에 저는 버튼을 몇 번 누르면서 곧바로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점이요? 한국에서는 영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카드도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럽권 국가에서조차 이러한 디지털 결제 통합은 거의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카드 결제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된 깨끗한 마그네틱 카드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모습에 저희 팀원들은 제게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역시 팀장님답네요. 그 짧은 찰나에 지하철 티켓 발권 방법을 전부 파악하고 있고 또 진작에 한국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까지 발급받았던 것인가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팀원들의 부담스러운 칭찬에 결국 그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대단한 것이지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지하철 승강장 내부로 진입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반짝이고 있었고 선로와 승객을 분리하는 스크린 도어가 있어 뜻하지 않은 사고를 100% 차단하고 있었어요. 사실 영국의 열차에서는 이러한 스크린 도어를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생기는 각종 사고는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몇몇 승객들은 선로로 자신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시도 때도 없는 열차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건지 아니면 스크린도어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랫폼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오버헤드에 기록된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단 1초의 지연도 없었죠. 톰은 정시에 딱 맞게 도착하는 열차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믿지 않고 승강장 내부에 비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자판기마저 최첨단인지 다른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판기에 카드를 태그하거나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갖다 댄 것만으로도 음료수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국이라는 기술 불모지에서 온 톰은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바보같이 우물쭈물하고만 있더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열차는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정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톰은 결제를 마치고도 자신의 음료수를 회수할 시간조차 없어서 자신이 주문한 음료수를 버려둔 채 거의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에 겨우 탑승을 마칠 수 있었죠. 저희 모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밉상인 집만 골라서 하는 그가 자발적으로 버려지길 바랐지만 아무튼 그는 한국을 무시한 덕분에 호된 신고식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용한 열차에 탑승해서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좌석은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고 또 무척이나 넓었어요. 초고속의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죠. 심지어 공항철도에는 실시간 객실 온도 제어, 터널 압력 안정화 기능까지 있었기에 저희는 마치 특실에서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극강의 편안함을 느끼며 이동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빈대와 쥐들이 들끓는 더러운 열차가 기본값이고 별도의 방석이나 천조각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좌석에 묻은 각종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자신의 바지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일 따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심지어 이곳 열차 객실 내부에는 저희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실시간 경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더러 가장 가까운 환승칸을 알려주기까지 했기에 저는 그저 이러한 최첨단의 초현실적인 열차 수준에 얼이 빠진 채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나갈 뿐이었어요. 과연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이렇듯 21세기를 초월한 선진적인 열차 시스템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순간 차라리 북한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과거의 오만함을 완전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삶의 모토는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감탄했던 탓일까요? 역시나 삶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특종감을 발견했다는 만족감도 잠시, 저희는 곧 충격적인 위기 상황을 겪게 되었거든요. 바로 저희의 휴대용 캠코더는 이내 배터리가 다 닳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전자기기의 배터리가 다 닳았다는 건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영국의 카페는 애초에 콘센트 구멍이 전부 두꺼운 테이프로 막혀 있어요. 전기 도둑을 방지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죠. 직원에게 팁을 제공한다면 어쩌면 30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커피 몇 잔 주문한 걸로는 도저히 콘센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료가 비싼 유럽에서는 자칫하면 커피를 판매한 것보다 손님들의 전기 이용료가 더욱 비싼 상황에 적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상황을 촬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좌절도 잠시, 팀원 앨리스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잠시만요. 이곳 열차의 좌석을 좀 보세요. 모든 좌석에는 전자기기를 충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콘센트가 존재해요. 심지어 이 콘센트는 전 세계 모든 플러그 규격을 허용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가져온 충전기도 문제없이 꽂을 수 있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러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공항철도 요금을 고려해 볼 때 객실 내부에서 시원한 에어컨과 더불어 전기까지 사용하게 해준다면 이건 한국 측의 적자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이건 무슨 숨겨진 속임수가 있는 것이 분명했죠. 영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콘센트를 개방해뒀다가 휴대폰 배터리 충전 등의 이유로 콘센트를 사용하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영수증에 추가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하는 와이파이요? 무료로 제공하는 척하며 계층형 전기 접속 요금제라며 무단으로 휴대폰 결제로 돈을 빼가죠. 한국도 이런 속임수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제가 옆 라인에 앉은 한국인 승객에게 콘센트를 가리키며 콘센트에 대한 전기 사용이 무료인지에 대한 질문을 건네니 이 한국인 승객은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응을 보일 뿐이더군요. 이 한국인 중년의 남성은 영어를 잘 못하는지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선 충전 패드를 건네줄 뿐이었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는 한국인들의 착한 마음씨를 보니 저는 이 나라에서만큼은 이러한 추잡한 방식으로 돈을 청구하는 속임수 따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휴대용 캠코더에 대한 충전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놀라운 장면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지하철 인프라, 그리고 한국인들의 배려심 깊은 모습들, 심지어 바보 같은 톰 녀석은 하차를 하다가 그만 자신의 지하철 마그네틱 카드를 떨어뜨리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있던 한국인 아이는 톰의 카드를 곧바로 주워준 뒤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착한 모습들까지 전부 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저희 모두는 한국에서 분명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상할 수 있었죠. 물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숙소로 향하면서 저희는 조용하고 녹색이며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돈되고 깔끔한 한국의 길거리를 걷게 되었어요. 영국에서는 부촌에서조차 종종 보인다던 그라피티도, 껌자국도, 심지어 그 흔한 쓰레기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길 뿐이었죠. 더 놀라웠던 점이요? 한국은 정말로 자신들의 기술력에 자신이 있는 국가인지 쓰레기통마저 최첨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늘어선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차면 압축하고 또 가득 차면 저절로 밀폐되며 당국에 자동으로 수거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찾아보니 한국의 도시들은 실시간으로 쓰레기통 채우기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AI와 연계된 지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수거 경로를 최적화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미 넘친 지 오래인 쓰레기통 주위로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길거리 통행마저 방해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트럭은 거의 2주는 늦게 출동합니다. 이게 영국의 시스템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쓰레기통마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현해 놓기까지 했다니 저는 이러한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수준에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탄을 하며 걷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예약했던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기와지붕이 있는 목조 건물, 복잡한 격자문, 처마 밑에 은은한 조명 등 매력적인 전통 한옥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거리에 있었는데 저는 정말로 이곳이 저희의 숙소가 맞는지를 재차 물어봤습니다. 분명 고풍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건물이긴 했지만 저희 팀의 많은 인원들이 전부 머물기엔 너무 작아 보였고 또 너무 미니멀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런 나무 건물에 온수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을까요? 그러나 앨리스는 휴대폰의 주소를 보며 틀림없이 이 숙소가 맞다고 말해오더군요. 이건 맞을 리가 없어. 톰이 중얼거리며 이미 휴대폰으로 격렬하게 숙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말을 이어나갔죠. 아무래도 우리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나무 창고잖아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분명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닐 거예요. 바로 그때 문이 기분 좋은 차임벨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열렸습니다. 한 젊은 한국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완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벤슨 씨와 BBC 촬영팀이신가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저는 잔뜩 의구심을 가지며 대답했습니다. 전통 한옥 숙박을 예약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표정부터 조용한 패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앨리스는 속삭였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것까지는 용납할게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침대가 없는 방을 제안한다면 저는 그대로 인천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앨리스는 곧이어 펼쳐진 상황에 거의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옥을 떠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안내를 맡은 젊은 한국인 여성은 한옥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왔거든요. 앨리스는 무슨 이런 숙소가 다 있냐며
차갑고 지저분한 바닥에 자신의 맨살을 맞대고 싶지 않다며 거의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설득 끝에 등 떠밀려 한옥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저분하고 차가운 바닥은커녕 깨끗한 바닥 전체가 부드럽고 빛나는 열을 발산하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이건 분명 나무 건물이야. 어떻게 바닥이 따뜻할 수가 있지? 앨리스는 완전히 태세를 전환하며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바닥 난방인 온돌입니다. 이 시스템은 바닥 아래에 있는 수도관을 사용하고 에코 보일러를 통해 난방되며 집안 전체의 열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덕분에 기존의 난방 방식과는 달리 목이 건조할 일도 없죠. 지금 날씨에는 온돌이 필요 없겠지만 밤에는 꽤나 쌀쌀할 수 있으니 원하시면 얼마든지 한국식 바닥 난방인 온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앨리스는 이미 모든 장면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의 바닥 전체가 난방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은 스마트 패널을 통해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을 중지시킬 수도 있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목조주택이요?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베개로 뚝뚝 떨어지고 바람이 그대로 건물 내부로 들어옵니다. 너무 크게 기침하면 무너질 것 같은 정도로 형편없는 게 나무 건물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가스히터조차 설치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국의 나무 건물은 어떻게 이렇게 첨단적이고 과학적일 수가 있나요? 특히나 한국의 온돌 바닥은 마치 지구 자체가 너의 발은 이렇듯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아래에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기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아서 저로 하여금 완벽하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죠. 저는 드디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수백 년은 된 전통 건물조차 과학적이고 똑똑한 모습을 보니 한국이 어째서 현재 매우 첨단적이고 똑똑한 도시 및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마치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국가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21세기를 초월한 기술적이고 우수한 모습을 보여줘서 황당함을 느끼던 저였지만 이들은 고대 시절부터 매우 똑똑하고 지능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기에 이들의 우수한 선조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지금의 한국인들이 뛰어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였거든요. 물론 저는 약간의 현타를 느끼기도 했죠. 왜냐하면 한국의 수백 년 된 건물조차 영국의 현대 건물보다도 훨씬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말은 한국은 이미 영국보다 수백 년은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영국에 있는 저희 집은 라디에이터가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라디에이터를 켜면 오히려 집이 추워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사우나처럼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한옥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한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0.1도 이내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이것만큼 효율적인 방식도 없어 보였죠. 무엇보다 흉물스럽고 시끄러운 라디에이터 구조물을 찾아볼 수도 없었기에 저는 조용하고 깔끔한 한옥 내부에 완전히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습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한옥 내부에서만큼은 어떠한 습기나 곰팡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 한국인 여성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눈치채셨군요. 아무래도 영국도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국가기에 많은 영국 분들이 한옥에서만큼은 어째서 곰팡이나 높은 습도를 느낄 수 없는 거냐고 여쭤보시곤 해요. 그러나 한옥 벽은 문자 그대로 숨을 쉬는 천연 점토인 황토로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습기가 차면 밖으로 나가고 건조하면 집안에서 부드럽게 숨을 내쉬는 것처럼 습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한옥에서는 습하고 불쾌한 기분을 느낄 일도 없고 또 곰팡이도 없는 거예요. 또한 한옥에서는 기와의 각도조차 바람의 흐름, 빛, 물을 조절하도록 수학적으로 설계되었기에 누수 문제도 전혀 없죠. 이게 바로 저희의 선조분들이 만든 한옥의 과학입니다. 영국에서는 현대에 지은 건물조차도 벽이 숨을 쉬지 않고 곰팡이와 함께 한숨만 쉽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누수 때문에 누수 아래에 양동이를 놓고 빗물을 받는 건 영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집안일의 개념이죠. 마치 세탁기를 돌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듯이 누수를 막을 양동이를 놓는 것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그럴 일 자체가 없는 국가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한국인들의 높은 지능지수에서 비롯된 과학적인 집 설계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팀원들 모두가 한국에 경탄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그때 앨리스가 비명을 지르며 기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것 봐요. 저 창문 말이에요. 너무 크고 보안도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지금 이런 집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는 여기서 나갈래요. 그랬습니다. 한옥의 창문은 너무 컸고 또 방범장치랄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낮에야 좋겠죠. 창호지 베이스의 슬라이딩 종이문은 반투명하지만 개인적이어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창문이나 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강도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커튼으로 창문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 두꺼운 쇠창살을 창문에 도배해 놓습니다. 그야말로 햇빛 자체를 얻을 수 없는 구조죠. 그러지 않는다면 밤만 되면 범죄 소굴로 바뀌는 영국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여성은 다시금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한국에서는 범죄 때문에 햇빛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일 뿐더러 이미 한옥 건물 골목길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당국에 알리는 AI 기반 CCTV가 설치되어 있기에 만약 흉기를 들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거든요. 또한 한옥 대문에는 거동수상자가 얼쩡거리면 곧바로 영상을 녹화하고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스마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100%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신 몇몇 한국인 주민분들은 아예 대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듯 대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는 게 꽤 일반적인 생활 양식이에요. 그만큼 한국은 안전한 국가거든요. 이렇듯 최첨단 방범장치로 무장한 이곳 한옥 건물이지만 실제로 방범장치가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도 하죠. 저희 모두는 일동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국은 범죄조차 전혀 없는 국가라면 도대체 한국의 단점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특히나 이곳 한옥은 에어컨을 굳이 가동할 필요조차 없이 그저 선풍기 한 대만으로 충분히 시원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것도 전부 한옥의 과학적인 면모 덕분이었습니다. 지붕 돌출부는 여름 햇살을 차단하지만 겨울빛은 쬐지 않으므로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 덕분에 에어컨이 굳이 필요 없던 것이죠. 더 재미있는 점이요? 그렇게나 툴툴거리던 톰은 어느새 설명을 듣다 말고 방 한편에서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 한옥은 침대조차 없었어요. 톰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국은 너무 가난한 국가라 침대조차 없는 거냐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지만 그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방치된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더군요. 충분히 더울 것 같지만 바닥에 닿지 않는 부분은 시원한 한옥의 공기 흐름과 선풍기가 열기를 식혀주었기에 톰은 거의 마시멜로처럼 녹은 채 코를 있는 대로 골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곳 한옥 내부는 전통과 최첨단을 조화롭게 꾸며놓았는지 일주기 리듬 AI를 사용하여 실내 조명은 자연광에 자동으로 맞춰졌기에 톰은 수면 조명 모드를 사용하며 완전히 꿈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완전히 사랑에 빠진 저희는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한국을 까내리려고 하는 톰이 너무나도 안 이꼬웠기에 저희는 그대로 골아떨어진 톰을 버리고 바로 앞에 한옥 스타일의 레스토랑으로 향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전통 스타일의 한식당에서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이곳 한식당은 건물 외부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했거든요. 태블릿이 테이블에 내장되어 있으며 고해상도 이미지, 알레르기 여부 설명, 6개 언어로 된 정확한 메뉴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로봇 카트가 음식을 싣고 식당 복도를 지나다니는 장면을 보니 이곳 한식당은 인간 직원 없이 그저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로만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문제입니다. 영국은 되도 않는 전통을 따지며 오래된 건물이 더 이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고 위험해졌음에도 절대로 재건축도 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하려거든 시청의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현재 유럽을 관통한 폭염의 상황에도 영국 정부는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에어컨 설치조차 못하게 막고 있을 정도니 영국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국가적 분위기 때문에 그저 퇴보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물 내부도 각종 쓸모없고 오래된 것들 투성이죠. 하지만 한국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덕분에 고풍스럽고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극한으로 편리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물론 한식의 풍미 또한 기가 막혔죠.
깊은 풍미와 균형 잡힌 양념, 그리고 12가지나 되는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또 이 수준 높은 반찬들을 무제한으로 리필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천국과 다름이 없는 한식을 매일 먹고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앨리스의 생각은 조금 다르더군요. 앨리스는 식사를 코로 하는지 입으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음식은 계속해서 입으로 집어넣었지만 계속해서 고개를 갸웃대며 의문을 표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앨리스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상해요. 이 수많은 음식들은 10분도 안 돼서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국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1시간은 지나서야 전자레인지로 조리된 저품질의 즉석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마치 저희가 이러한 음식들을 주문할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수준 높은 음식을 10분 만에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는 그녀는 정말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번역의 파나만 들고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자리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제육볶음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주방에서는 AI 기반 키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거 고객 데이터를 기반한 주문 패턴을 통해 각 요일마다 어떤 음식이 주문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곳 한식당은 RFID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재고를 추적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하네요. 도대체 한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곳 식당은 대형 식당도 아님에도 어떻게 고풍스러운 건물 외부 및 인테리어와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의 시스템을 전부 구비해놓고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젠 한국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껏 한국이 보여준 다양한 놀라운 모습에 비한다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제 조국의 열악한 모습이 떠올라 그저 비통한 마음만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게나 비통한 마음은 한식의 풍미 앞에 그대로 3초 만에 사라지고 저 또한 앨리스처럼 그대로 앞에 놓인 한식에 집중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한식을 먹고 있을 무렵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제 숟가락을 뺏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다소 뜬금없는 상황에 그가 저를 해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또한 이 한국인 남성의 돌발 상황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남성은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가 주문한 비빔밥을 전문적인 솜씨로 뒤섞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기름까지 뿌려주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그대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랬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야채와 맨밥, 고추장을 따로따로 먹어야 하는 줄 알았지만 비빔밥은 모든 재료를 비빈 후에 먹는 음식이었고 이 남성은 비빔밥을 먹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제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거였어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영국에서는 외국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있으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조롱을 하며 원시인이라고 놀리며 동영상을 찍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선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 문화를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통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무척이나 잘 사는 국가지만 사람들끼리의 배려심과 사랑은 아직도 살아 숨쉬는 국가였죠. 그렇게 저희는 모든 식사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남긴 빈 접시는 마치 들깨가 한번 훑고 가기라도 한 것처럼 깨끗하다 못해 거의 혀로 설거지를 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저희는 결제를 하기 위해 직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는 진작에 테이블에 내장된 태블릿을 통해 주문을 하면서 결제까지 완료해버렸거든요. 영국에서는 계산을 하기 위해 10분간 직원을 기다린 뒤 몇 분간 카드 결제를 시도하다가 결국 기계 오류로 인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영국에서 발급된 외국 카드로도 1초 만에 결제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식당 카운터에 놓인 박하사탕을 집어먹고 입냄새까지 말끔히 제거한 다음 다시금 한국에서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5분 거리에는 거대한 규모의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 구불구불한 길, 연못,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평화로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새 잠에서 깨어나 저희와 합류한 톰이 난데없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대체 뭐야? 저 노인, 지금 벤치를 해킹하고 있는 거야?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한 노인이 벤치에 내장된 USB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노인에게 질문을 건네자 한국인 노인은 서툴지만 꽤나 명확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 벤치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복합 목재로 만들어졌어요. 낮에는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충전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곳 벤치에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죠. 영국에서는 벤치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특정 종교 단체에 묻지마 폭발물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장소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한국이 개발한 기술력에 수혜를 입으며 지친 심신을 편히 쉬는 천국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듯 스마트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벤치는 이곳 공원에 여러 대 존재하고 있었는데 몇몇 벤치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충전 중인 스마트폰만 덜렁 놓여있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이 홀로 남겨진 스마트폰을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전부 부자인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전부 고가의 스마트폰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영국이었다면 스마트폰은 물론이거니와 이 똑똑한 벤치마저 그대로 뜯어가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었지만 과연 이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믿어주긴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채 일단 이러한 한국의 모습들을 그대로 취재할 뿐이었죠. 그러나 이곳 공원에서의 충격적인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곳 공원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공원에서마저 와이파이가 제공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건 분명 영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해킹 와이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러한 제 현실 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팀장님, 이건 해킹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와이파이는 이곳 공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길거리 등 어디에서나 제공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껏 데이터를 이용한 적이 없고 전부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그야말로 데이터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국가였다고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5G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와이파이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인 국가로 영국에서는 런던을 조금 벗어나도 와이파이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산골짜기 시골 마을에서조차 손쉽게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볼 수 있는 IT 인프라 선진국이라고 하더군요. 영국인들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비싼 카페를 찾아 들어가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원에서조차 초고속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인들은 이렇듯 무지막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그 외에도 한국에는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습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근처에는 자체 물을 공급하는 화단이 안개에 뒤덮여 있었고 이곳에는 무료 식수대까지 존재했기에 러닝을 하던 한국의 시민들은 식수대에서 목을 축이기도 했죠. 또 공공 샤워실은 어떻고요? 공원 내부에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린 사람들을 위해 공공 샤워실을 구비해 놓았는데 이곳 샤워실에는 뜨거운 온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으며 심지어 샴푸와 바디워시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영국이었다면 샴푸와 바디워시를 진작에 훔쳐간 것은 물론이고 수도요금이 비싼 영국의 특성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탱크 차량을 가져와 모든 물을 그대로 훔쳐가 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런던에 공공 샤워실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시민들은 새벽마다 와서 물을 잔뜩 훔쳐댔으며 급기야한 갱단이 샤워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물을 물탱크에 담아 판매하고 샤워실 이용 요금까지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뒤부터 그대로 샤워시설이 폐쇄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영국인들은 자신들은 어떠한 편의 인프라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국적인 좌절의 분위기가 팽배해졌죠.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이러한 공공 샤워실이 놀랍도록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에서조차 영국을 아득히 상회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작정하고 밀어붙인 정책도 시민의식의 부재로 실패하고 말지만 한국에서는 평범한 지역의 평범한 공원에서의 무료시설마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의 충격적인 면모에 그저 넋이 나가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한식당의 12첩 반찬을 거의 소가 염을 먹듯 남들이 먹기 전에 전부 허겁지겁 주워 먹어서 그런지 제 뱃속은 꽤나 큰 녀석이 나올 거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식은땀을 잔뜩 흘리면서도 도저히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당연했죠. 영국에서는 유료 화장실조차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저 풀숲에 몰래 해결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화장실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이렇듯 수많은 팀원들로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몰래 볼 일을 처리하고 올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 괄약근은 점점 힘을 다해갔고 저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바지 속에 그대로 배출하고 산의 왕따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한 한국인 남성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거든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화장실이 급한 건가요? 아니, 그가 독심술이라도 썼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제가 화장실이 급한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오만상을 찌푸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제가 화장실이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주의적인 팀원들은 그런 저를 책임지기 귀찮아서 모르는 척 했을 뿐이었을 테죠. 아무튼 이 한국인 남성은 또다시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 보세요. 한국에서는 그저 지도 앱에 화장실만 검색해도 무료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표시돼요. 한국은 공중화장실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당연히 화장실 이용에 대한 모든 비용은 무료죠. 검색을 해보니 바로 옆에 공중화장실이 보이네요.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거의 얼굴이 새파래져서 금방이라도 이 악마의 갈색 덩어리들을 배출하기 직전이었기에 이 구세주 같은 남성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틈도 없이 괄약근을 필사적으로 틀어막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릿느릿 도착한 공중 화장실에서 저는 화장실에 입장하자마자 그대로 좌절하고 말았어요. 이런 젠장, 이건 장애인 화장실이잖아. 이곳을 이용할 수는 없어. 나는 문명인이라고. 이곳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야. 정말로 저는 그냥 근처의 풀숲에서 볼일을 처리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어요. 노약자는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면 제가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는 틈에 그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제가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으며 계속해서 화장실을 탐색해 본 결과 이곳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곳 화장실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넓고 똑똑했습니다. 일단 무료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비데가 설치된 변기는 물론이거니와 이 변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기 물이 내려가는 스마트 변기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곳 화장실 변기칸은 셀프 클리닝 UV 살균기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나 고급스러운 화장실은 틀림없이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긴가민가 하고 있을 무렵 사지가 멀쩡해 보이는 다른 한국인이 들어와 그대로 변기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들어온 다른 한국인도 주저없이 변기칸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결국 제가 서 있는 변기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장실 피크 시간대인지 다른 한국인 남성이 소변칸을 지나쳐 변기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본 저는 이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이 아닌 그냥 한국의 인프라가 너무 선진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했던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변기칸을 빼앗기기 전에 곧바로 변기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화장실마저 거의 5성급 호텔에서나 있을 법한 화장실의 수준을 갖추어 놓았다니 저는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한국의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유료 화장실조차 물을 내리는 버튼이 고장나서 변기 위에 뚜껑을 열고 내부에 물속에 손을 넣어서 직접 물을 내려야 하기에 영국인들은 이러한 귀찮은 과정이 싫어서 아예 변기물 자체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영국인들 모두를 죄다 개발도상국의 시민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어안이 벙벙해진 채 화장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팀원들은 날씨가 더우니 음료수라도 구매해야겠다며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곳 편의점에 들어감과 동시에 다시금 경악을 하며 거의 도망치듯 편의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했죠. 이곳 편의점은 편의점이라기보단 마치 쇼룸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편의점에 들어갔던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미니멀한 디자인, 마치 K-팝 안무가가 배치한 것처럼 완벽하게 정렬된 선반, 모든 것이 깔끔했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곳은 분명 편의점일 뿐이었음에도 내부에는 전자레인지, 끓는 물 기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맛의 컵라면, 갓 내린 바리스타 커피, 복사기, 스마트폰 충전 기계, ATM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죠. 여긴 그냥 게스트하우스 주방이잖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영국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샌드위치와 악마를 소환하는 것 같은 기괴한 소리가 나는 오래된 커피 머신만이 덜렁 놓여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서는 좀도둑과 강도가 거의 비공식적으로는 직업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치안을 자랑하고 있기에 비싸고 품질 좋은 음식이나 장비를 도저히 편의점에 비치해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곳 매장 안에는 일회용 젓가락, 휴지, 손소독제가 깔끔하게 놓여있는 깨끗한 테이블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한국인 손님들은 자신이 사용한 테이블을 깔끔하게 청소까지 한 뒤 유유히 자리를 벗어나는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편의점 입장에서는 손님들을 배려해주기 위해 한국인들을 믿고 티슈를 비치해 놓은 거겠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편의점을 청소하고 나가니 오히려 편의점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저희가 모든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여전히 직원은 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자 앨리스는 예리한 질문 하나를 건네오더군요. 가만 보자.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곳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 직원이 있었던가? 이곳 편의점 직원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재밌게도 다른 한국인 손님이 해주었죠. 그는 어리둥절해 있는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직원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이곳은 무인 편의점이에요. 모든 결제는 스스로 해야 하죠. 제가 결제하는 모습을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그러고는 그는 능숙하게 자신이 가져온 물품들을 결제하더니 이내 여전히 서툴게 따라하는 저희를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앨리스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건넬 뿐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이곳 편의점은 각종 고가의 장비들로 가득해요. 커피 머신부터 전자레인지 등 영국이었다면 이런 제품들은 전부 작물상으로 넘어갔거나 누군가의 집에 훔친 가전제품으로 사용되고 말 거예요. 이곳 근처에서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 맞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나 이 한국인 남성이 짓는 표정을 보니 그는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걸 누가 가져간단 말이야? 그리고 제품이 필요하면 자신이 돈을 벌어서 구매하면 되지 왜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해오는 것 같았고, 이렇듯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한국인의 반응에 앨리스는 그만 자신이 촬영하던 휴대용 캠코더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나 맑았던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편의점을 나서려다 말고 갑자기 편의점 앞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하나 짚고 그대로 결제도 안 한 채 우산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었고 그렇게 표정 연기까지 하며 선진국 시민인 척을 하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그의 모습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봐요. 결제를 하고 가져가야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저희 모두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결제요? 이건 공유 우산꽂이함이에요. 한국의 주민센터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이러한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여름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자주 내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제도는 우산 회수율 100%가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무인 편의점에까지 시스템이 확장되었죠. 어차피 무인 편의점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시스템이기에 손님들은 무인 편의점에 들러 우산을 대여하면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구매하고 있고 결국 이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어요. 한국에서는 보증금도 없이 낯선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있다니요. 영국에서는 우산 도난 문제로 아예 우산꽂이함 자체를 폐기해버렸고 비가 올 때면 남의 우산을 훔치거나 강탈해서 쓰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구축되고 또 유지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거의 소리를 지르며 이 한국인 남성에게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이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까요? 당신은 분명 우산 회수율이 100%가 넘어간다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100%를 넘어갈 수가 있나요? 무슨 독재국가의 투표율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은 선진국 시민 인척을 하기 위해 과장을 해버렸고 결국 그러한 거짓말은 탄로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 한국인 남성은 이내 상상치도 못했던 말로
모두의 뒤통수를 때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수율은 정말로 100%가 넘어가요. 몇몇 시민들은 자신들이 빌렸던 우산을 다시 반납하는 것을 넘어 우산 꽂이함에 우산이 없으면 자신의 안 쓰는 우산을 꽂아 넣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우산을 대여해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국인들 중에도 우산을 대여하고도 반납하지 않는 사람이 일부는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우산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에 우산 회수율은 100%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당신의 조국인 영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호의를 원수로 갚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 풍조인가요? 설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 아니 유럽인들의 실체예요. 선진국인 척, 교양 있는 척을 하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남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저는 문득 방송 자료를 조사하다가 전 세계 CCTV 대수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CCTV 대수보다 영국에서의 CCTV 대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서울에서보다 런던에서의 CCTV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자료를 기억해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실제의 치안 수준은 정반대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동안 CCTV야말로 치안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믿었고 남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한국인들은 CCTV가 있든 없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잊지 않는 것을 보니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사회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유지시키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산을 빌린 뒤 힘없이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희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붕어빵 노점까지 보게 됩니다. 인쇄된 종이에 글자를 번역해보니 금액은 돈통에 넣어달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더군요. 지금 저희 모두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할 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신뢰에 기반한 아름다운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한국의 모습에 절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톰조차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촬영하며 자신이 품었던 한국에 대한 의심과 무례한 짓들을 속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일러준 대로 이 폭우는 금방 진정됐고 저희는 다시금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전한 분위기에 너무 긴장이 풀어졌던 탓일까? 저희는 이번 촬영 전체를 완전히 망치는 충격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톰은 길거리 근처에서 배경 영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삼각대를 설치하다가 동시에 근처에서 드론 영상을 찍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저희의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모든 영상이 담긴 카메라와 삼각대가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만약 영국에서였다면 톰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영국 BBC 기자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영국에는 이러한 촬영팀을 전문적으로 미행하며 촬영을 위해 고가의 촬영 장비를 집어드는 순간 습격을 해서 장비들을 모조리 강탈하는 전문적인 팀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영국에서 촬영을 할 때는 아무리 간단한 촬영이라도 2인 1조로 움직이는 건 필수가 아닌 거의 상식이죠. 하지만 톰은 한국을 믿었고 저희도 이젠 그러한 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아무도 톰을 질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톰은 아까 전에 모든 잘못을 한국으로 넘기는 치졸한 짓을 했던 건 기억도 안 나는지 이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저희 팀이 힘들게 찍은 자료가 전부 날아간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닌 원체 사람을 안 믿는 그가 유일하게 믿은 게 한국이었는데 믿자마자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 엄청난 배신감과 슬픔을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한 시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경찰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제가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이내 카메라 때문에 오셨죠? 라는 번역 앱을 건네왔거든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게 된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경찰은 이미 저희가 카메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던 AI CCTV는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고 이미 경찰 당국에 자동 알림을 제공한 상황이었거든요. 무슨 수상한 움직임이냐고요? 저희의 고가의 장비는 아직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기에 저희는 저가의 휴대용 장비로만 촬영을 이어나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삼각대는 톰이 세워둔 카메라의 무게를 지지하지 못하고
금한 것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카메라는 도로 쪽으로 넘어졌기에 2차적인 피해를 감지한 시민이 카메라와 삼각대를 경찰에 맡긴 것입니다. CCTV는 바로 이러한 수상한 물건이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을 감지했고 그것이 저희 팀의 카메라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카메라가 원래의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난생 처음 알았어요. 영국에서는 절도의 1순위 타겟이 되는 게 카메라고 깜빡하고 어디에 두고 왔다면 아예 되찾을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영국에서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국가였고 그렇게 저희 팀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대한 열렬한 감사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죠. 제 생각에는 앨리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촬영하러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재교육을 받기 위해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말에 저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소로 다시 돌아온 저는 팀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오늘 하루 동안 찍은 촬영분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다른 나라였다면 한 달은 촬영해야 할 분량이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영상을 채웠거든. 자, 이제 컷 편집을 해보자. 앨리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찾아줘. 그러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우리는 한국에 있어요. 나라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편집 노트북을 들고 한옥 공용 공간에 앉았습니다. 드론 촬영, 오디오, 멀티캠 인터뷰, 타임랩스 등 40GB가 넘는 4K 원본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고 초기 피드백을 위해 원본 컷을 본사로 보내야 했어요. 아마 우리는 밤새도록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휴식 시간은 나중에 충분하게 줄 테니 너무 불평하지 말자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업로드 인터페이스를 열었습니다.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클릭했죠. 그러자 진행 막대가 잠깐 깜빡이더니 곧바로 사라지더군요. 충돌한 건가?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 끝났어. 업로드 전부가 말이야. 그랬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인터넷 인프라를 굴욕적으로 만들 만큼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는 저희 집에서 2기가 프로젝트를 방송사 서버에 업로드하는데 3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송이 3번 실패하고 파일이 손상되어 결국 2개의 카운티를 통해 USB 스틱으로 영상을 전송해야 했죠. 한국에서는 주전자를 끓이기 전에 반지의 제왕 3부작 전체를 4K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BBC 본사가 저희에게 답장을 보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것은 예상치 못한 이메일들이었죠. 올해 우리 채널이 본 어느 것보다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방해 없이 공중드론 촬영을 완료할 수 있었나요? 왜 배경소음이 없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말입니다. 이거 더빙된 거 아닌가요? 조작 영상이 분명해요. 당신 팀이 보낸 영상은 전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잖아요. 이해합니다. 한국은 영국이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머나먼 경지에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러면서 BBC 본사는 결국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더군요. 이 영상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송하면 사람들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당신 팀이 봐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편집합시다. 주변 소음을 조금 더 추가하고 한국을 조금 더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보이게끔 음향과 각종 장치들로 연출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그 요청을 거절했고 만약 BBC가 사실을 공정하게 방영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진 빚을 갚는 길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은 목요일 밤에 방영되었습니다. 황금 시간대였죠. 결과요? 그야말로 경악이었죠. 이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배우고 반성하며 한국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젠 서구 중심의 판단과 가치관, 시스템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판도가 뒤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경외심 반, 부러움 반의 감정으로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